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새벽 2시입니다. 수익들 잘 내고 계신가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잡주들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저희 뭐 리딩을 과거 했었고, 지금 이제 리딩방이 이제 운영이 끝났고, 기초 공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리딩도 조금씩 병행을 하겠지만, 이제 학업, 이제 마인드에 좀 우선을 순위를 두면서 기초 공부방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저희 카톡 단톡방 식구분들한테 또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이더리움과 그리고 라이트코인이었습니다. 좀 대놓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밀크도 저는 뭐 과거에 좋게 봤고 지금은 다행히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제가 봤을 때 그냥 눈에 확실하게 띄고 좀 확률이 매우 높은 흐름일 때만 언급 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방송을 매일매일 봐주시는 500여 분의 사람들과 그리고 저를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 계시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저도 그거를 할 줄 못해요. 능력도 안 되고 시장이 그걸 받아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도 좀 들고 단톡방에서는 좀 어그로성 얘기도 하고 뭐 이번에는 뭐 오늘 또 훈님 인성 참 멋지시죠. 그래도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저는 큰일 나요. 고배율 하시다가 진짜 큰일 나거든요. 매번 말씀드려도 고쳐지지가 않고 조금씩 꾸준히 성실하게 꾸준히 벌어가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미련 두지 마십시오. 미련 두지 마시고 그리고 과감할 때 또 과감하시고 과감하실 때는 내가 손절을가를 꼭 정하고 그때는 손절을 한다. 그 손절에 대한 그거를 파란 짝 손가락 하나 이런 거 내주는 거에 대해 너무 네. 그걸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1300원 돌파했다가 1300만 원에 대한 비트코인 언급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죠? 130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마 어떠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 39만 원에 대한 가격대 공개를 해드렸죠. 그죠? 단톡방에. 38만 8,600원인가? 그러면 그게 맞은 거가 틀린 거가? 막 1달러 약간 남짓 차인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저항대를 주고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에 대한 저항이 하락에 대한 큰 흐름인가 아니면 또 횡보하면서 알트코인을 펌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가에 대해서 저는 후자의 가능성을 또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코인 저희가 눈여보고 있었던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10%,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제가 매수책을 했던 건 팔고 다시 샀어요. 팔고 지금 다시 좀 물량을 좀 줄여서 다시 산 상태고 저 같은 경우는 스캘퍼 형태의 문제를 하고 있고 또 비중을 100%를 하지 않기 때문에 풀패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꾸준히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제 이오스까지 중국계 코인들을 좀 눈여겨보실 때가 되었습니다. 퀀텀은 일단은 좀 보류를 할게요. 퀀텀은 좀 보류를 하시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SV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파동을 카운팅을 하기에 좀 편하게 카운팅하기 조금 그래요. 편안하게 보기가. 그래서 일단 그 두 종목을 좀 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눌림목을 준다면 편하게 주워 가셔도 될 것 같고 눌림목을 안 주고 그냥 가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흘러서 또 크게 갈 수 있는 움직임이니까 특히나 말씀드리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은 특히나 라이트코인은 이미 10% 이상 올랐고 라이트코인은 운이 좋다면 또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승부를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더리움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여기서 자리 잡고 회복을 한다. 그 다음 제가 분명히 100만원대를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림을 재미삼아 그렸지만 그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1300만원을 안착을 하고 조정세를 줄 가능성 1000만원대까지 조정세를 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바텀이라고. 그리고 크게 조정 없이 자리 잡고 행보치다 또 가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높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지금 한 1300만 도달했으니 이때 타이밍에 알트코인 동반해서 같은 조정세, 하락세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오느냐, 그리고 뭐 엘리어트 파동까지 카운팅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거래량, 지금은 비트코인 사토시 차트, 해외 차트까지 눈여겨보셔야 될 시기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 뭐 방에 계시는 분들 뭐 다 팔고 지금 손 빨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지금 다 팔아라 한 적 없습니다. 이더리움 말고는요. 이더리움 제가 좀 확률 높은 자리라고 판단해서 일단 다 팔아라 얘기를 했고, 이더리움 지금 파신 분량 있으면 판 거에 3분의 1 다시 잡으세요. 먹었잖아. 수익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걸 다 먹으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왜 번 게 있으니까 3분의 1만 잡으세요. 근데 판 거 풀매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사셨으면 300만 원치 사세요. 그리고 저만 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려오면 그때 되는 거고. 그리고 토해내면 되지. 토해내봤자 본전이잖아요. 왜 이걸 아까워하십니까?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떡락해가지고 마이너스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나는 그런 거는 안 무서워하고 왜 이걸 무서워하냐고.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벌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원금 대비 피드를 분할 매수도 20%, 제가 지금 20%를 벌고 있거든요. 제가 풀매수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여러분들 뭐 풀매수 병신새끼 풀매수 땡겼으면 뭐 벌써 두 배는, 나는 두 배는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천천히 복리를 늘려가는 게 좋아하고 계좌 관리하면서 올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원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2천만 원이면. 그래서 거기 4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사정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무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잃어버리면 제가 큰일 나거든. 그래서 되게 그냥 최대 안전지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수익률 400만 원을 채웠어요. 제가 400만 원 목표를 세웠거든. 이번 달 상업비가 400만 원 필요해서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 사업적으로. 돈이 많이 든더라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트레이딩은 만에 하나의 요소, 그 한 번의 실수, 그리고 심리가 한 번에 무너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주면서 좀 부업적으로 뭐 질문방, 공방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수입을, 그걸로 지금 제가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저희 공부방 실전 공부방과 완전 기초 공부방 두 개가 있습니다. 실전 공부방은 그래도 차트를 조금 보셨던 분들 하시면 되겠고, 제가 잘 모르시면 기초 공부방에 3달 정도 계시다가 기본적인 것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하시다가, 그리고 실전 공부방 넘어가셔서 우리 CL님의 가이드, CL님이 말씀도 정말 예전 깊고 속 깊은 사람이거든요. 좀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요즘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하시고 되게 감사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되게 도움될 겁니다. 그 사람 그 0.02비트에서 6비트까지 늘린 사람이니까, 그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고배 1절 고배치지 않고. 자, 뭐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다시 비트 맥스에 또 한 계좌 한 100만원 0.1비트만 한번 보내서 또 재미삼아 매매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 해선과 비트코인 코인 자체, 코인 시장이 이제 물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갈 필요, 무리할 필요 없거든. 그래서 코인 시장에 돈을 좀 벌고 나중에 또 옮겨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코인베이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포브스 미 코로나19 확산에 암호화폐 투자 급증한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찌라시입니다. 그죠? 암호화폐 세무금 안 낼 방법은 없다? 물음표입니다. 그죠? 직접 결제도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던 암호화폐를 개인지가 옮겨서 보관해둔 뒤 과세 시행 이후에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입금하자마자 매도하면 양도 차이가 거의 없게 될 수 있다.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암호화폐 취득가격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2021년 9월 30일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과세 시행 후에 취득했는데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은 영업의 점으로 양도 가액, 매도가액 전체의 20%를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에 파악할 수 없는 장애를 사용하면 세금 피할 수 있다. 암호화폐 직접 계좌 세금 안 내도 된다. 뭐 그런 게 나와 있고, 어쨌든 네. 뭐 어쨌든 네,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됐고, 자,
이더리움. 네. 2.0 1단계 작업정 11월 0단계 출시. 자, 여기 지금 차트를 그려놓은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려놨었죠. 그죠? 요거를 뚫으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래 어쨌든 뚫으면 많이 간다는 점, 그래서 배팅을 해볼만 하다는 점, 뭐 이견할 필요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1300만원대 정도 전후에서는 일단 정체를 한다, 정체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300만원대에서 뭔가 움직임을 봐야 된다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1300만원에서는 횡보를 하며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순환매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죠? 괜찮은 흐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알트코인 이런 건 버리세요. 이런 거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도박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비트코인 그럼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종목들 중에서 안 좋은 종목 하나 없습니다. 덜 좋고 더 좋은 종목이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 우리의 규칙이고, 우리가 어떠한 리스크 그 관점 속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비트코인 매수는 이 자리, 그죠? 약 1100만, 1120만원 정도 선을 손절로 잡으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추세를 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가다가 뭐 더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빠질 수는 있겠지. 그죠? 어쨌든 요 언제입니까? 요 자리, 죄송네. 요 자리를 목표로 보고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절대 좀 중간 정도의 조치로 자리를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항대가 좀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사리 덜려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사리.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쉴 때는 사실 그냥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실컷 움직임 먹혀갖고 눌림목을 준다면 손익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겠고, 하지만 여기 좀 수렴되다가 지금 발산되는 이 모습이고, 여기서 또 이렇게 등장해버린다면, 여기 때릴 겁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흐름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올라가는 확률을 확인하고, 그 다음 파동, 조정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냥 지금 당장 빠질 흐름은 아니다. 그죠? 어제 고문방 영상에서는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 어제 제가 생방송 녹화, 정규방송 녹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 한 방에 빠질 흐름 아니다 라고 했어요. 왜? 거래가 많이 실렸거든. 최근에 거래가 많이 실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자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이제 수렴이나 이제 조정파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조정파가 급락형 조정파가 아니라 지금 횡보형 조정파가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좀 버티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이 제일 유력한 흐름입니다. 살짝 더 돌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여기서는 좀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고, 그죠? 역시나 이 구간은 내려와 준다면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당분간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이 친구가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또 이 자리에서 또 포인트에서 이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알트코인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구간은 나오면 보고 나오게 되면 이럴 때도 알트를 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알트. 자, 왜 알트냐면 사실 알트 차트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더 저점에 있어. 사토시 차트들이 좀 라이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드렸었는데, 라이트코인 보시면 이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이 자리잖아요. 여기서 되게 가까운 바닥에 가까운 자리야. 그럼 여기서 반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이버넌스 보이고 있고. 왜 한쌤이 알트코인 추천을 했을까? 저 단타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단타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스캐핑을 하면서 계속 삽니다. 돌파해도. 그런 부분이라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한 게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살짝 치는 그런 모습. 비트캐시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캐시는 조금 아쉽긴 한데, 비트캐시는 지금 현재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캐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이 친구는 이제 반감 그 SV랑 갈라지면서 문제가 살짝 있었던 종목이고, 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 반등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근데 냄새가 깔끔한 냄새는 안 나요. 바닥 정도 확인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오스도 옆으로 움직이고 반등을 한다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오스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덜 좋다.
캐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잠시만. 네. 스팀 말고 이더리움 BTC 그죠? 자, 그냥 별거 없는 거예요. 큰 추세 두 개 꺼놓고 저항대잖아요. 그리고 이게 네 번째 돌파를 하면 이제 날아가는 거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세 번째죠. 여기 요거 해서 네 번째 돌파를 하게 된다면 날아가 버린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 구간에 대해서 계속 이더리움 매수입니다. 날아갈 것이다가 아니라 날아간다면입니다. 빠지면 지옥이에요. 말씀드리지만 빠지면 지옥이에요. 빠지면. 그러면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눈여겨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살짝 빠질 수 있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죠? 그림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 왜 10배를 얘기했을까, 한쌤이. 그걸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희망회로를 그리긴 했지만 그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어딘지. 일단 지금 현재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깨지면 조금 아파요.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토시 차트상. 그죠? 그리고 한번 돌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해보세요. 쌍봉일 때 등장을 했고 올라가고 있고. 월봉도 오를까요? 어때요? 그죠? 현재 고점 나오고 여기 수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돌파하는 방향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하반기, 그러니까 가을 넘어서서는 우리 이더리움 호재에 있는 그때쯤에는 이들 다시 또 강력히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20월평을 이제 넘어서고 있거든요. 20월평을. 그러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일 뿐 39만원짜리가. 이게 좀 됐던 것 같고, 어쨌든 비트도 나쁘지 않다. 이더리움 차트 다시, 오늘 차트 보면서 다시 말씀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컴퓨터 좀 켜둔지 조금 시간이 돼서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목표가는 39만원이었어요. 39만원에서 38만 뭐 어쩌고저쩌고 빠졌는데,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 업비트 차트로서는 조금 거래량이 좀 아쉽습니다. 사람들이 알트에 또 큰 영향을 못 받았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해외 주도로 끌어올라져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봉상 볼벤을 완벽히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는 타고 올라가는 걸 더 농려시 여기셔야 됩니다. 스토캐스틱상 고점이 올라져간 상승 다이버스 만들고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고점대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하고 있지만 주봉상에서는 아직까지 꺾였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곤란해요. 이번 주 끝까지 가봐야 되고, 그리고 일봉에서 지금 현재 살짝 약간에 대한 고점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죠? 오늘부터 조거대량이 줄어든다면 적어도 수렴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되는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33만 6천원에서 33만원 사이, 34에서 33만원 정도 사이는 또 단타 매수 포인트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때려오면 반등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다시 깨지면 아플 수 있겠고, 반등 좀 하면 다시 수렴하다가 여기 대지점으로 다시 한번 반도 올라가는 이 그림. 저는 이 뒤쪽 그림은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리플과 더불어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구간에 빠지는 모습,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된다면 좀 아플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지만 이 가능성보다는 저는 맞게 횡보하면서 이게 끌어올라져가는 이런 느낌에서 한 번 더 가는 그 흐름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쉽게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어쨌든 39만원에서 이미 매도가 들어갔었고, 우리가 하락팔 하나 보고 매도를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요 구간에서 하락팔을 보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매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반등 돌리면, 완전 돌려주면 이제 새로운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으로서는 4시간 차트에서 고점 신호를 살짝 내고 있었고, 근데 한 방에 무너진 흐름은 아니다. 여기가 엄청 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진 흐름은 안 되고, 우리가 일단은 나중 62평, 일단은 뭐 42평 정도, 요 정도 자리까지는 제가 좀 하고 있고, 일단 수렴 가능성이 가장 일단은 커 보인다 라는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1시간 차트로서는 우리가 제 공부방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이 그림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요게 이렇게 ABC로 빠져 ABC로 올라가서, 그리고 여기는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반등을 치고 지금 현재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ABC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유력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신 분은 어떻게 드디어 손절이다? 여기가 손절이다. 오케이? 네. 리플도 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도 한 300원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리플이 차트가 제일 안 좋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어요. 기분 나쁘죠? 이게 뭐 어떠란 말이냐. 다른 애들보다 먹을 게 없다고. 물론 지금 리플 상승률은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죠? 뭐 다른 뭐 많은 종목, 사실 마르고 같은 종목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리플 종목은 그렇게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죠?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죠? 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했고, 어쨌든 지금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요 지점과 요 지점 정도를 목표로 보시는 게 일단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요게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리플이 다시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원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500원 장르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리플은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좀 접어내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될 테다. 그러니까 제가 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리플은 500원을 보고 있고 가능성을 보고 있고 최소 100, 맥시멈이었죠. 이들은 100만 원을 보고 있다는 건 이들이 더 매력적이라는 건 반증은 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리플이 괜찮습니다.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더가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37만 100만 원이면 굳이 2.5배, 그럼 리플도 이 2배 가까이니까 큰 여차상이 크게 없는데, 운 좋으면 더 위로 슈팅까지 나올 수 종목에게는 튀어 다니는 종목이니까 도전해볼만 하지만, 그때 이더가 20만 원대 있었을 때는 이더는 기대보면 3배가 넘어가는 흐름이었고, 얘는 2배 정도였기 때문에 이쪽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단 리플은 아직까지도 확정적으로 저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요. 아직은 나쁘진 않지만 이럴 때는 좀 짧게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일단은 요 정도, 일단 요 정도까지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포기하시고, 그리고 물린 분들은 하락 봐보셔야 됩니다. 신기루 노리시는 분들은 그 정도 일단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추세가 나중에 깨어지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줘야 돼. 얘가 숙제입니다. 숙제. 이게 나와줘야, 그리고 이분 이제 진짜 가나보다 이렇게 나오고, 중교파 나오고 다시 가서 맞잡고 달려가서 천원 보러 가자,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이들은 숙제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과거에. 잠깐 보이네. 네, 넘어갈게요. 네. 네, 제가 트레이딩 뷰를 켜놔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버벅거리는구나. 좀 끌게요. 네. 얼마 못 먹었습니다. 한 5만원어치 먹었나? 네. 자, 뭐 SV도 또 살펴볼까요? SV는 굳이 SV를 제가 썼었어요. 실제로 실제 썼었고, SV 차트는 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평소 때 계속 봐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들었으면 그런 거겠죠. 반응 컸다, 그죠? SV 역시 메이저 중에 SV냐 뭐 이런 말도 하던데, 그죠? 뭐 별거 없잖아요.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보는 게 바람직해요. 더 못 간다가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 마는 게 맞아요. 잘라주고 팔고 다른 거 하는 게 낫다고요. 종목 많은데 굳이 여기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요. 그죠? 없고요, 필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하락이 너무 셌어요. 얘가 너무 셌다고. 그래, 얘는 파동 분석도 똑바로 안 되고, 그래서 저는 SV 능력을 조금 갸우뚱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SV가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송대를 노력해 보세요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요?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제일 여기 이거 하나 있었거든. 이때 노리든가 이때 노려보든가. 근데 이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고점을 잡으러 가고 여기서 다시 이 라인을 만들어줘야 될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시키기도 쉽지 않아요. 저는 일단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든지 뭐 그렇게 되겠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모르겠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만 하죠. 네. 빅케어 제가 이번에도 빅케어도 샀던 종목이에요. 제가 빅케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구하고 빅케어가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10% 정도 수익 가지고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은 빅케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판가격보다 조금 높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까 못 잡았건 아쉽지만 그래도 빅케어는 차트가 굉장히 괜찮아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돌아가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거래 조금 더 실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안 실리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어찌됐건 빅해도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까지. 금액 뭐 정확하게 보려 하지 마시고 38만원 근처 좀 되고 37만원보다 대충 팔면 되잖아. 여러분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오차 보면 인정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아마 조정성 행보를 등장을 시킬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빅해도 괜찮다. 왜? 이더리움 그리고 에이다 스텔라들은 이미 갔어요. 그리고 상승 1판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만들어 주고 나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거고 얘들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지금으로서는 더 매력적이라고요. 오케이? 이오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오스는 근데 다른 것도 조금 아쉬워서 상승률이 조금은 약한 모습입니다. 빅게 상당히 강했죠. 좀 아쉽고 에이다는 지금 약하잖아요. 1.84%밖에 안 되잖아. 스텔라 마찬가지. 이미 갔던 종목들이거든. 에오스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다. 그래서 저희가 에이다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방송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앞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에이다를 기준으로 한다. 에이다 아직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에이다를 차트를 보면 다른 친구, 특히나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맞느냐 틀리냐 이거는 뭐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꽤나 그럴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대를 분명히 180원대를 보게 되면 시황을 다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면 154원 제가 팔아라 그랬거든. 160원이 큰 차이는 안 나지. 여기서 살지 말지 결정하겠지만 일단 찌찌한 구석도 좀 있고요. 상당히 멋지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현재 볼벤에서 이더리움의 위치가 이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쯤. 그럼 조정은 보여주고 또 가버린다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주봉 사태가 길죠? 자, 이더리움 다 들고 와서 다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그러니 물량을 노시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10% 정도 체결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팔지 않을, 그러니까 팔더라도 트레이딩 포인트니까 순간적으로 누구 조정이 보일 때 팔고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으면 욕심에 한 번씩 해보는 거긴 한데 수익금 담보로 번데기 하는 거겠죠. 요 구간일 가능성이 있다고. 요 구간일. 그리고 에이다를 말씀드렸을 때 스텔라랑 에이다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에이다를 주는 삼을 수 있다고 했었을 때 저점이 34원 했을 때 거의 5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더리움이 여기가 이거니까 100만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캐시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15만원이면 5배 하면 얼마입니까? 75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저 5배까지 안 가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여러도 꼭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봉상 180원대에 도달했습니다. 181원이니까 180원대 도달했다고 보고 지금부터의 눌림목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장 여기다가 쭉쭉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단타포 S포인트 여기 시선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죠? 저는 이 구간을 아주 강력한 매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르고 난 뒤에 빠지더라도 말이죠. 줄지 안 줄지도 모릅니다.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미친놈처럼 빠진다면 여기 강력한 매수를 발휘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요. 스텔라 루멘 마찬가지죠. 스텔라 루멘은 제가 차트 그려드렸었는데 레이저 중에 가장 좋다라는 말씀도 줄였었었고, 그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 제가 그 4시간 봉 차트로 빠지고 여기 지금 이 자리, 그죠? 단타 매수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 추세를 뚫을 때쯤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횡보를 치다가 이렇게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쵸? 이거는 수렴 만들어주고 가시는 게 제스트겠고, 이럴 때면 130원대까지 일단 열어가면서 오파를 마무리하는 그림 나오겠죠. 제가 이걸 옛날에 그려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렇게 그렸었거든 당시에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지지를 받는 다음에 이렇게 갈 거야. 깨진 다음에 여기 갈 거고. 근데 깨질 가능성보다 지지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지면 여기 또 매수자리야. 조금 꽤나 강한 매수를 자기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손절로 들어가면 되고. 자, 어쨌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인들이 다 나쁘지 않다,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고, 다른 것도 뭐 볼 건 많지만 비슷비슷합니다, 다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굽니까? 오늘 또 아르고 귀신이죠. 제가 이러니까 10단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겠지만 마음이 들어가면, 심리가 들어가면 불안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돈을 처음에 리플을 건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리플을 건드려 샀을 때 그때 풀매수를 때렸어요. 2천만원 풀매수를 때려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더를 다시 사갖고 손실을 좀 보고 한 60만원, 70만원 수입에다가 다시 이제 이더를 좀 승부를 가서, 그 당시 비트 리플 500만원, 비트 1500을, 이더 1500을 넣으면서 비플은 본전에 털고 나와버렸고요. 이더 쪽을 이제 그냥 100번을 쓰니까 감당이 안 되죠. 심리가, 마음이 감당이 안 돼. 급한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당이 안 돼서 이더에 1500 정도를 가지고 넣어서 이더가 수익을 좀 안겨줘서 물량을 줄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한 500 정도로서 트레이딩하면서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뭐 추격 따라 붙을 때도 있고, 사실 뭐 상승률 그만큼 다 잡아먹었다는 말을 못합니다. 조금 손해 볼 때도 있고 하는데, 뭐 변론을 하고, 심리가 가미가 되면 불안해지면 뭐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진리예요, 진리. 아르고에서 분명히 여기서 40원대 나올 거라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제 돈이니까 아니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다고. 내가 알게 뭐야. 그래서 좀 건방지게 말씀을 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저를 제가 스스로 심리 관리를 하기 위한 요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악랄하게 생각을 해야 심리 관리가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해요. 여러분들 막 리딩 할 때도 제가 느꼈지만, 사람들한테 이거 사세요 라고 했었을 때 5%만 빠져도 저도 막 불안해 미치게 했어요. 일상이 안 돼요.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들 심리 관리 최우선이에요. 제발 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 사람에 대한 리딩이 좀 적중률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배워가십시오. 공방 안 오셔도 됩니다. 유튜브 시황방에서는 이미 정리를 하고 있고, 공방 뭐 사실 좀 저도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붙어 뛰고 오지 말란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기초 공방 한 달, 그 다음에 실전 공방 2달 해서 총 30만원입니다. 3달이죠.
한 세트 돌리면 저기 카페 고객들 다 있고 그 정도 하고 나가서 해보시면은 그래도 차트 보면 눈에 안 생기겠습니까? 어디 가서 적어도 물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반등어죠. 뻔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43원 전에서 반등 잡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42원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잡아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사면 쭉쭉 가느냐 쭉쭉 갈 거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졌을 때 그거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실제로 1시간 차트에서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46원까지. 43원에서 46원까지면 거의 8%, 7%거든요. 익절로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분 8분 내비두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재미삼아 에이씨 퇴퇴 만 그 치킨 한 마리밖에 못 먹겠네 에이씨 하면 알면 된다고요. 그리고 반등 모습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이 반등 모습이 시작이 탁탁탁탁 이렇게 나왔으면 놀림목 적극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안 나왔잖아요. 그냥 조심해. 한 번 더 찔끔하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자리가 손절로 탁 자리 매김 돼 있어야 된다고. 잃더라도. 그럼 몇 프로, 한 1, 2% 밀겠지 뭐. 그럼 에이씨 퇴퇴퇴퇴 못 팔았네. 에이 더럽다. 이런 거 안 해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하다 보면 올라가는 상승하는 정보에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죠. 많이 드리게 되고 뭐냐 뭐 네오도 그렇고 네오도 지금 괜찮을라나? 중국 기업 괜찮아요. 네오도 좀 지금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근데 이 중에 진짜 배기가 있을 겁니다. 진짜 배기가 아이콘은 단독은 안 봐도 되고 진짜 배기가 있습니다. 그걸 좀 졸라서 여러분들이 좀 꾸준한 수익률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네요. 아무튼 뭐 방송이 길었습니다. 방송이 길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비트코인의 하락 시그널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뭐 언제였죠? 상승 조심하라 뭐 이런 말씀에서 깨지면 안 된다는 말. 깨지지 않으니까 올라가 버리잖아. 그럼 그 자리에 손절을 가감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맞아도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맞았다고 얘기 주장을 하겠죠. 왜 이더리움 39만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맞았고 그리고 실제 리딩도 했고 뭐 라이트코인 같은 거 리딩도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구간에만 들어가셔도 돼요.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한쌤 방송 그냥 툭툭 들어보고 제목이 조금 뭔가 그럴싸하다 싶을 때 주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셨을 때 그때 이 형님 어떻게 생각하? 그런 사라고 하네? 나 사보지 뭐. 제가 사세요라는 말 잘 안 하잖아. 근데 공개 600명 있는 방에다가 라이트코인 관심 가져도 좋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가 있겠지. 이더리움 방송에 언급할 때는 뭐가 있겠지. 얘기할 때는 다른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서 뭐 나쁘지 않대. 빅스콘 골드도 사실 괜찮다 생각해서 제가 샀다가 팔았는데 얼마 안 나왔어요. 짜증나서. 그러니까 이런 건 들고 있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성격상 괜찮거든요. 비걸 지금 괜찮은데 들고 있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잡주들. 근데 여러분들 잡주 자꾸 눈에 가 있거든. 시총이 커야 여러분들이 거래 단위를 커버를 칠 수 있습니다. 커버를 시총이 커야. 제 이더리움 매매 일찍 거래 내역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주문 가능 2,100만원 저기 이만큼 있죠. 네, 이만큼밖에 안 들고 있다는 얘긴데 매도 이렇게 삼타 쳤던 거다 쭉 사죠. 이렇게 쭉 사죠. 그리고 30만 300원 다 팔아버렸어요. 몇 개 안에 2개밖에 안 남겨놔. 다 남은 거 다 팔아버렸거든. 없거든 지금 이더리움. 지금 사실 살까 말까 되게 고민 중이에요. 지금 현재 또 이때 산 걸 팔았거든요. 지금 집에서 단도 스크래피 친 거지. 그래서 지금도 물량을 늘려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한 2개만 사놓을까 좀 생각 중이에요. 지금도. 왜 아까우니까. 심리가 문제거든요. 저도 이거 그냥 버리고 가면 되게 아깝거든. 라이트코인 보여드릴까요? 매매기로. 라이트코인. 그러네요. 라이트코인도 아직 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6만4 쪽에 사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추격 매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서 여기랑 같이 나눠서 잡았어요. 싹 다 팔았었거든요. 여기서 여기 일부 매도하고 조금 100만원치 팔고 여기서 다 사가지고 52개 그죠? 그럼 여기 세수한 거 보면 매수 걸어놓은 거 쭉 체결되죠. 눌리면 매수 쭉 5만원대 매수
이 매매 기록 여기 처음에 눌리면 매수 이건 누나 깜짝 안 했고 그죠? 하고 탁 올라갔던 그 장과 제가 정확하게 눌림목 잡아냈던 운 좋아서 잡아냈던 거죠. 그리고 원래 6만 5천 얼마에서 팔려고 했었어요. 6만 5천에서 팔려고 했었었는데 일단 팔고 6만 4천에서 일단 팔고 움직임을 보니까 아 네이버 더 먹어 단타 한번 더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다시 샀어요. 다시 이 매매 기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골드 이거 자랑은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매매 기록들을 할 때 여러분 눈을 보고 있을 때 그렇게 하고 눈을 안 보고 있을 때는 조금만 소액으로만 계속 투자를 즐겨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이게 뭐 자랑할 건 아니죠. 사실 뭐 지금 뭐 수익 나는 거 몇 천만 원, 몇 배, 뭐 수억 나신 분들 세고 셌는데 저도 뭐 꾸준히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이 나기를 바래요. 꾸준히.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한 종목에 빠져서 내버리고 간 종목에 미련하게 막 들고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주봉 클래스 그리고 월봉 클래스에서 움직임을 지금 등장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셔도 사실상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더나 비트 같은 경우는 물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방으로 20-30%의 조정은 사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58급 부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고 5파라는 것은 우리가 엘리어트 파도 5파라는 것은 이거에서 이 구간에서의 이 구간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뭐 지금 펠리스나 어쩌 나왔더니 여기 30% 여기 60%인데 이 상승 부분에 이거를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뭐 딴짓하다 나올 때도 있고 여길 수 있다고 이쯤 어딘가에. 근데 나중에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난 여기서 승부 볼 거라고요. 아시겠죠? 승부.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무리 드릴게요. 우리 실전공방, 기초공방에 대한 문의는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마이네즈님 혹은 저 한이라는 분을 찾아주시면 제 프로필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쁘지 않는 이상 안내를 드릴 거고, 그리고 모르겠다. 솔직히 뭐 광고를 좀 해도 3개월만 있으세요. 3개월만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한 사이클 다 돌아 나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괜찮은 차트 보는 기본적인 것은 생길 겁니다. 심리 관리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는 그 부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공방 계시는 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시청상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